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 뉴욕 증시 특히 다우가 마이너스 6.9%, 약 마이너스 7% 하락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 다행히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2%대, 상해는 지금 보합을 찾았네요. 참 대단합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7. 확실히 아시아 증시가 지금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금 다우 보이시죠? 마이너스 6.9%. 나스닥 마이너스 5%. 좀 많이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좀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마이너스 7%면 우리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하락하는 거 아닌가. 많이 이제 좀 걱정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무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같이 좀 수급이 우왕좌왕하는 날에는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좀 살살 하셔도 된다. 지금 뭐 외동 매매로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뭐 또 매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도를 하려면 우리 회원님들 계획된 그런 어떠한 대응선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그냥 지수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양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확실히 이제 바이오 위주다 보니까 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미국 선물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 하락이 조금 좀 뜬금없었죠. 코로나 2차 그 재유행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을 시킬 때 그 하락을 하는 명분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자, 제가 이게 아니라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기일에 올려드린 이제 영상이죠. 어제네요. 어제 올려드리면서 저희 무료 카톡방 내용 잠깐 이게 보여드렸는데, 이번 만기일은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미리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드렸거든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고점이 여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에는 좀 최고점이 좀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조정이 좀 필수다. 요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막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지난번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소폭 조정을 주고 반등은 한번 줄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폭락이 나온다라면은 이때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요 생각을 제가 수요일에 전달해드렸고, 만기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만기일 어제 지수는 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2% 살짝 빠졌다가 바로 이제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8%대 마감을 했고, 오늘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를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차라리 옵션 만기일보다 다음 날인 오늘이 더 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만기일에 너무 그렇게 크게 알고는 이때 집착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 좀 어떠한 포지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면 좋을지 너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무료 카톡방에 지금 수천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모든 방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제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은 제 생각은 수요일과 똑같아요.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요때 제가 말씀드린 캔들이 요 캔들일 때예요. 요 캔들, 요거 최고점일 때죠. 여기서 제가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정의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월요일에 그 미국 증시가 올라서,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서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출발할 때 좀 상승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주가가 일정 부분 다음 주 초에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하락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을 줄 때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선은 한 2000선 정도 보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그 1차 지지선, 그러니까 요 2000대 여기 위까지는 좀 조정을 줘도 건전한 조정이고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사실 이거 하루 이틀만 떨어지면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만 떨어지면 여기까지 바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늘처럼 큰 낙폭 보이면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깨지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 저는 수요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2200선까지 회복을 할지 아니면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한번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하락에 나왔음에도 회복이 너무 강해요. 굉장히 이제 외인 기관이 모두 양매도로 매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회복이 강했다라는 것은 아직 덜 무서워요. 덜 무섭다. 개인들이 하락을 지금 덜 무서워해요. 하락하려면 하락해봐. 나는 매수한다. 끌어올릴 거야. 딱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개인이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을 하루 이틀 반등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니, 미국장 떨어지고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지고 코로나가 2차 유행하고 좀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만 매수한다고, 물론 이제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단기적인 그냥 유동성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고점에서 조금 격하게 말하면은 그냥 돈 GX 하고 있다라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매수를 싸게 해서 매도를 비싸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분할로 적절하게 매수를 하고 대응선도 잡고, 어떻게 전체적인 내 포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비중 관리 계획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런 매매 그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수야 떨어져라, 세계 증시야 떨어져라, 나는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저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코스닥은 그나마 제약바이오 중심이고, 현재 하락하는 이슈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코스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코스피죠. 오늘 같은 날에도 코스피 이 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를 만듭니다. 미친 것 같아요. 엄청 강합니다. 지수를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바이오들이 코스닥에 많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좀 대형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종목들이 잘 상승해주니까 코스닥은 그나마 좀 버티는, 코스피에 비해서 덩치도 훨씬 작고, 그리고 코스피와는 다르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그 중심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나는 코스피 매매 안 하고 코스닥 매매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코스닥이 더 버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할 수밖에 없고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하락장 때도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잘 버텨주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낙폭이 엄청 커요. 코스닥 하루에 이날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시가가 3.5%까지 띄운 다음에 아래로 내려 꽂아가지고 이게 체감이 더 큽니다. 이날 정말 끔찍한 날이었죠. 3월 19일 등락 한번 보실래요? 이게 도대체 코스피, 지수 차트인지 무슨 잡주 차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 대비 고점 마이너스 16%가 넘어요. 하루에. 이게 하루에 나온 등락폭입니다. 하루에. 코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16%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코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하기엔 좋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코스피를 놓고 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하락장은 오늘이 끝일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이 끝일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한번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이후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2000선을 지켜줘야 되고요. 2000 전후, 여기 전후를 지켜주다가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반등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하락, 이제 이 몇 주 정도 뒤 되겠죠. 이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이게 저는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여기서 이 V자 반등 이후에 뭐 로켓 반등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형태의 반등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증시는 매일매일 바뀌고 상황은 매일매일 변하고 당장의 내일의 그런 흐름조차 맞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놓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수정되는 내용이 있겠죠. 상황에 맞춰서 변동되는 내용이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이 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 우리 회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 잘 이렇게 융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매매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아직까지 지수 고점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위축 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크게 떨어진 게 없으니까 위축될 것도 없죠. 보시면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SDI, LG화학, 그러니까 보면은 바이오랑 제약바이오랑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 이런 거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죠. 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순환 시기가 겨우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비중 관리도 잘 하시고 파란색이 대부분이죠. 파란색이 많습니다. 비중 관리도 잘 하시고 우리 회원님들 포트 관리도 잘 하셔서 좀 좋은 결과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중에 그 무료 카톡방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날 때 빨간색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댓글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댓글에 있는 링크 혹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여기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추천주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 공개 추천주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추천주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의견, 매도 의견, 비중 관리 의견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왜 매수하고 왜 좋게 보고 있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저하고 함께 2020년 즐거운 투자 좀 의미 있는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